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풀이장 상황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윤여민 이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어떤 부분 빅테크들, 특히 AI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 하드웨어 쪽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은 좀 안정된 상황. 이에 따라서 제약바 섹터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버티컬 파마슈티컬이라는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국에서도 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중독이 특히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조금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호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는 단계에서 최근에 내질환 치료제로 확장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약벌 섹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좀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는 가운데 좀 마약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호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풀이장에서 좀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풀이장에서 어쨌든 지수들은 다 아직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분위기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화진 과장 현재 풀이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PC 발표한 이후부터는 일단은 국채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4.8에서 4.5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좋았었고, 물론 이제 윤여민 이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버티컬 이슈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 물론 최근에 몇 시간 전에 이제 FB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향후에 가이던스 사양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흐름, 그에 따른 가이던스 변화가 사실 지금은 변동성을 크게 좀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에 대한 하회 모습을 나오면서 사실 10% 넘는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나우 같은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반등세가 다시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사실 월가 하우스들이 이 애플의 TP도 다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놔서 우려가 됐었던 것도 사실인데,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물론 중국도 이제 아이폰 실적이겠죠. 물론 이제 중국은 기존대로 이제 특히 샤오미나 특히 하웨이와 같은 이제 경쟁이 워낙 이제 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애플의 거의 한 점유율의 한 20% 정도 좀 차지하는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그것보다 더 떨어진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 시간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특히나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판매 상향 모습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신규 이제 M4 기반으로 했던 맥이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커버를 해줬죠. 전년 대비해서 적어도 한 15%에서 18%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진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상쇄해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한테 정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규제로 인해서 애플 자체 인텔리전스, 이 AI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현재 출시하지 못하고 있죠. 과연 이 애플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을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아이폰 판매 반등할 수 있을지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도 요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확실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리전스가 좀 탑재되지 못했던,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빈 깡통 휴대폰을 좀 파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보안 이슈가 좀 같이 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업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틈새에 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애플 CEO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떠오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빅테크 특히 M7 중에서 AI에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가장 많이 안 했던 것이 사실은 애플이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어떤 주가 자체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 하지만 오히려 딥시크와 관련돼서
오히려 애플 주가가 좀 올라왔던 점은 참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AI에 좀 투자를 안 한 것이 좀 반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러한 좀 어떤 의견뿐만 아니라 애플의 어떻게 보면 이런 인텔리전스가 중국에서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딥시크가 네? 딥시크가 이제 네. 아이폰에 좀 탑재되면 오히려 그런 어허. 어떤 발상에 좀 작용을 하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약간의 좀 중국의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만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좀 전환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주가에 좀 반응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엉뚱한 상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애플 자체는 지금 아이폰 자체는 이런 AI 기능이 좀 중국에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딥시크 이슈와 좀 같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 자체는 오히려 다른 빅테크들이 좀 흔들릴 때 올라오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또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다음 주에도 빅테크주들의 실적은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장 마감 후에 구글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이번 빅테크의 업체들,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구글의 실적, 물론 분기 대비해서 한 10% 성장 정도를 보이고 있고, 물론 시장에 대해서 있는 컨센 자체가 한 분기 매출이 한 996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는 측면인데, 물론 이미 이제 메타가 실적에 나왔었죠. 특히나 광고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제미나이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것도 시장의 이제 주목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메타도 물론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향후에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모습들을 더 강하게 조금 푸시를 해왔을 때, 물론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이제 최근에 제미나이 2.0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이 회사에 대한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딥시크에 대한 이후에 대한 변화가 생겼는지가 좀 굉장히 주목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장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꼭 빅테크의 3대 업체들이 이제 특히 AI 쪽에 진심으로 좀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 이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가이던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래 이 구글의 전망에도 좀 변화가 찾아왔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대표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속보가 네. 뜨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견제를 이제 두고 있을 것이고, 물론 향후에 물론 지금 스타게이트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알파벳에도 이제 여기와 관련된 향후에 대한 좀 기나긴 투자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중간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호재에 대한 모습도 충분히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개장을 지금 현재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S&P 500 지수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지수라든가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PC 물가 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방금 뉴욕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자 방금 출발한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자 글로벌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준호 캐스터. 땡땡땡땡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에 연준의 벤치마크 물가지표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였지만 시장은 이미 예측했다는 듯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 움직이는 미증시입니다. 3대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32% 상승 중에 있습니다. 45,025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0.47% 상승 중에 있습니다. 6,099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0.72% 상승한 21,783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미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섹터 상승 중에 있고 나머지 섹터는 하락 중에 있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술 섹터와 에너지 섹터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애플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죠. 중국에서 매출 순위가 밀려났다는 등 악재가 계속됐지만 서비스 사업부와 신흥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 선방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미국의 석유 공룡 엑슨모빌과 쉐보론의 실적은 개장 전에 공개됐는데 두 기업의 마진율이 서로 엇갈리며 엑슨모빌은 상승
상승, 쉐보론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 개장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크게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E 데이터가 나왔는데 윤여민 이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PCE 데이터 나오고 나서 페드의 올해 첫 금리 인하를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이르면 내일 관세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 초에 FOMC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딥시크와 관련된 어떤 이슈는 사실은 좀 많이 지나가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빅테크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정신을 좀 차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딥시크가 나온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PCE가 좀 이제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몇 번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예단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가 좀 걸릴 것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쉽사리 좀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워낙 지금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빅테크 관련 주들의 과연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바뀔까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아마존도 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전망이라든가 지금까지 실적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화진 과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3분기 때도 이제 아마존닷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이제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당시엔 좀 보수적으로 조금 했었던 반면에 아마존닷컴도 그만큼 클라우드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계속 꾸준히 늘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아마 4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은 충분히 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는 이제 아마존 이제 프라임데이 이 프로모션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에 따른 광고 매출도 시장에서 이제 컨센 보는 거는 이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부합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계속 이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아마 맨 마지막으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좀 실적 발표 중에서 좀 마지막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디스크 사태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는 AI 캐펙스 투자를 얼마만큼 더 늘리게 될 것이고, 특히나 뭐 AI 데이터 센터나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아마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보는 제일 중요한 좀 관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주중하는 정책, 물론 여러 업체들이 항상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누가 먼저 더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WS, 아마존 이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아마존닷컴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 이제 빅테크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AI 관련된 흐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조금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늘 시간이 좀 아쉬운데 시간 관계상 윤여민 이사께만 마지막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기업 3가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 이 3사가 기업용 클라우드 이 요금을요 20% 인상을 해서 이게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발로 촉발된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상당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던 아마존 같은 경우가 태국, 특히 싱가포르와 관련돼서 좀 강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액 자체도 보게 되면 뭐 20조, 30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을 좀 회수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자금 압박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각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결국 락인이 효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을 올리더라도 좀 울며 거제며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자금에 대한 회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근데 금액 자체가 뭐 매일 올렸다기보다는 그래도 몇 년 만에 금액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만큼 고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분명히 좀 정당화된 명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번에 좀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에 맞춰서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한번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